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민 사연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체되네요. 일단 요거부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원래 썰이라는 게 원래 하려고 마음먹은 것보다 갑자기 하려고 하는 게 더 좋아요. 반응이 좋아. 말이 더 잘 나와요. 네. 이진규님 어떠세요? 살면서 자존감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 이 자존감 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보여요. 네. 우리 사회에 보면 특히 온라인에 이 자존감이 심히 낮은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쉽고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네, 뭔데 없죠, 여러분. 커뮤니티가 엄청 많아요. 네, 엄청 많아. 특정 사이트가 어디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사람이 온라인에 몰려있는 데는 많이 뻗쳐 있어요. 메로나 시국으로 인한 마스크의 순기능 중에 하나가 마스크가 보편화된 후 한국인들 서로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적어진 것 같다. 오히려 마스크 써서 또 좋은 것도 있어. 일단 남자 입장에서 보면 면도를 안 해도 돼. 면도 안 하고 일단 갈 수 있다는 거. 예, 면도 안 하고 갈 수 있다는 거. 예, 남자 같은 경우에 이제 마스크 안 쓰면 신경 쓰이는 게 면도잖아요. 아시잖아요. 면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좋지 않나요? 마스크 쓴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마스크 쓴다고 쓰면 또 좋은 게 뭐냐? 길 가서 누가 아는 척 하지 않아요. 예, 이것도 좋아. 그냥 내가 동네 지나갈 때 왜 쓸데없이 뭔가 누가 아는 척해서 막 반갑다 하면 귀찮잖아요. 사실 뭐 반가운 사람도 있지만 괜히 껄끄러운 사람이 아는 척하면 걔 아니야? 하면서 누구 집에 너 그만 아들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막 그냥 무시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왜 아는 척하는 거지 하면서 막. 근데 마스크를 가지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예. 누군지 모르잖아 이게. 그래서 누가 쓸데없이 아는 척 한다거나 누가 어깨를 딱 잡아서 혹시 누가 아닙니까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예. 뭐 그런 게 좋다고 해야 되나? 물론 마스크 쓰는 게 답답하죠. 예.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저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자존감이 높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존감을 높이는 게 뭐 돈이 엄청나게 드는 게 아니에요. 보통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돈도 돼요. 근데 돈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당장 백수는 자존감 못 올리냐? 올릴 수 있어요. 단지 자기들이 안 할 뿐입니다. 자신들이 안 할 뿐이에요.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리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으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무조건 돈으로 생각하니까. 물론 돈이 자존감 올리기 가장 좋은 방법 맞아. 근데 당장 돈이 없으면 돈 없이 할 수 있는 자존감 올리는 방법을 택해야죠. 이 자존감 낮은 사람들, 자, 특히, 온라인에서 이 자존감 낮은 사람들, 예,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특정 힘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뭐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어떻게든 살을 못해서 깎아내리는 겁니다. 지금 요즘에 왜 연예인 사태도 그렇잖아. 솔직히 그 두 분 연예인 관심이 없어요. 남자 배우를 관심 없습니다. 예, 관심이 없다 보니까 뭐 욕하든 상관없는데 보면 거기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감나라 배나라. 물론 뭐 대중이니까 연예인이 그 대중이 관심을 받는 거니까 뭐 그 정도는 감사해야 된다고 치더라도 보면
너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보면. 거기에 뭘 그렇게 일에 비할까? 시간을 많이 쓸까?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보면 우리가 보면 까도 너무 심하게 깐다는 생각도 들긴 하잖아. 맞죠? 어떻게 보면. 뭔가 보면 온라인에서 특히 자존감 나는 사람 특징 중에 하나가 항상 누군가를 깔 사람을 항상 찾아요. 대상을. 오늘은 누구를 좀 한번 시원하게 한번 욕해볼까? 누구를 한번 까볼까? 찾는단 말이에요. 제가 온라인 이런 어떤 커뮤니티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누구를 칭찬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누구를 좋게 얘기하거나 시켜 세우거나 인정하는 거 본 적이 없고 어떻게든 뭐 실수한 게 있으면 그거 포착해 캡처해가지고 올리고 글 써가지고 살 보태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뭐 어? 웃고 떠들고 한단 말이에요. 과연 그런 사람들 중에 자존감 높은 사람이 있을까? 자존감이 낮으니까 자꾸 그런 거 찾는 거 아니에요? 과연 그런 거에 이제 연연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만족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겠냐고. 제가 다른 거 얘기하는데 열심히 살 수가 없어요. 왜냐? 거기 빠져 있으니까. 거기 빠져 있으니까 내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겠냐고. 못 보는 거예요. 우리 현실을 제대로 있는 그대로 봐야 되기 싫으니까 자꾸 그런 데 빠져 있는 거예요. 마약처럼. 그 마약이라는 게 여러분 뭐 히로뽕, 뭐 대마초 같은 거 무조건 흡입을 해야 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육체적인 거고요. 정신적인 거 이런 거 온라인 같은 거 정신적으로. 난 이거 정신적인 마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특정 누구를 까는 걸 찾는 거, 습관적으로 까는 걸 찾는 거.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봤는데, 자, 자존감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실적으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 나 자신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네.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게. 제가 그래서 백수분들한테 집에 있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집에 있으면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없어. 백수분들이 집에 있어도 막상 뭐 하루 왼종일 공부하고 취업 사이트 확인해서 넣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 잘 없습니다. 보통 집에 있어 눕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그거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야. 서울에 나온 사람도 집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집이라는 공간이 우리가 공부하는 공간이 아니잖아. 그냥 편하게 쉬고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런 공간에서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못 합니다. 대부분은. 그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집이란 공간이 그런 공간이에요. 뭔가 열심히 한다거나 발전시키는 공간이 아니에요. 물론 요즘에 뭐 언택트 사이라서 뭐 홈트레이닝 이런 게 있지만 홈트레이닝 있어도 막상 매트 깔고 그걸 꾸준하게 하는 사람 드물어요. 예. 그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집에서 막 이것저것 이렇게 부지런하게 유난 떨고 하시는 분들 대단한 사람들인데 대다수 뭐 집에서 뭐 홈트레이닝 한다고 매트 사놓고 뭐 운동기구 사놔도 다 집에 짱박혀 있을 거야 아마. 사놓고 해야지 해놓고 뭐 한 2, 3일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아니 집에 있으니까 자꾸 듣고 싶어가지고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 여러분. 왜 새해 목표는 항상 뭐 소원하는데 다 못 지키잖아. 못 지켜요. 잘 안 되거든 이게. 집에서 하면 더 안 된단 말이에요. 새해 목표도 못 지키는데 집에서 뭐 하겠다. 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자존감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실적으로 나를 업그레이드, 발전시키는 겁니다. 근데 발전을 시키려면 현실적이라 얘기했잖아요. 현실적이란 말은
네, 물리적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라는 거지.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 얘는 정말 발전시켜 나가는구나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봐도. 그래서 나의 자존감을 가장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네, 운동이에요. 운동. 과연 저 커뮤니티에 맨날 귀나 끌적거리고 남 만드는 거 어떻게 퍼가지고 욕이나 하고 시시 쪼개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운동 열심히 하겠냐 말이죠. 물론 그런 분들 중에 뭐 해창도 있고 뭐 운동 즐겨하는 사람도 있는데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왜냐? 운동 제대로 하면 졸리거든요. 피곤해요. 네. 그리고 운동하면 일단 좋은 게 사람 인상이 변해요. 인상이 변해. 인상이 변하고 그리고 뭐 체형이 변하죠. 네. 체형이 변합니다. 남자 여자든 간에 체형이 변하고 그리고 뭐 다이어트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잠이 잘 와요. 네.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제 운동 안 한다. 운동 특히 뭐 직장 다니는 분들도 운동하기 되겠지만 직장 안 다니는 사람도 운동 안 하게 되면 자존감 떨어져요. 백수부대의 자존감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운동 안 해서 그래. 집에만 있고. 네. 집에만 있고 밖에 안 나가니까 자신감, 자존감이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컴퓨터 켜놓고 아니 스마트폰 켜놓고 이제 사이트 가가지고 안 된 것만 찾는 거야. 자꾸 부정적인 것만 찾는 거야. 부정적인 것. 좋은 얘기는 안 찾고 부정적인 것만 찾는 거예요. 나보다 안 된 사람들, 나보다 좀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그런 기사만 찾는 거야. 왜냐 그래야 내가 살거든요. 그래야 내가 덜 불행하다 느낄 수 있거든. 자꾸 깔 사람 찾는 것도 그런 거야. 나보다 더 현실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까면서 내 자존감 채우는 거예요. 사실 이거 정말 안 좋아요. 그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올라가는 것 같지만 굉장히 일시적인 효과야. 다시 시간 지나면 내가 뭐 하고 있지 생각 드는 거예요. 그동안 뭐 했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운동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운동이라는 게 헬스를 하라는 게 아니야. 꼭 뭐 운동하면 남자 같은 무조건 헬스 뭐 덤벨 들고 아령 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백수분들 걷기라도 하라고. 운동이 재능 없으면 걷기라도 하세요. 걷기. 아니 걷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돈도 안 들어. 운동화 다 있잖아. 그리고 스마트폰 만보계 어플 깔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 있으니까 만보기 이게 뭐 시계 같은 찰 필요도 없어요. 아니 스마트워치 있으면 만보계 어플 되거든요. 스마트워치도. 아니 스마트폰 거기다 어플 깔아가지고 하면 돼요. 하루에 만보씩 채워봐요. 만보 채우는 거 쉬울 것 같죠? 평생 안 걷던 사람이 만보 채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만보 차기 시작하면 15,000보, 20,000보씩 늘려 나가는 거죠. 사람이 걷게 되면 좋은 게 일단 하체에 힘이 생겨. 네, 하체에 근력이 생겨가지고 맨 처음에 이제 걷는 게 힘들지만 나중에 가서 웬만큼 걸어도 안 힘들어요. 서 있어도 안 힘들어. 그리고 허리가 좋아져요. 이거 제가 경험상 말씀드린 허리가 좋아져. 네, 됩니다. 돼요. 그래서 자존감 낮다고 느끼시는 분들 운동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운동. 예, 운동 하셔야 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보통 자기개발이라고 하지만 예, 이 자기개발 그냥 그런 거예요. 자기 좀 취득이나
운동도 자기개발입니다. 부족한 스펙을 채우는 거야. 아니면 공부를 한다든지. 독서도 자기개발됩니다. 예. 제가 이 사람이라는 게 뭔가 열정적으로 뭔가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예. 보통 우리가 그런 걸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공부 아니면 게임도 있지만 게임보다 좋은 게 뭔가 열중할 수 있는 것, 내 아를 위해서 뭔가 투자할 수 있는 것, 투지를 불사할 수 있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에 꽂혀 있는 게 필요해요. 네, 꽂혀 있는 게 자기개발 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뭔가 살면서 목적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뭔가 따야 되는 거, 뭔가 실천해야 되는 거. 계속 뭔가 만들어야 돼. 인간이라는 게 자꾸 살면서 원동력을 만들어야 돼요. 원동력 게 없고 뭔가 목표 같은 게 없고 뭔가 해놓은 게 없으면 계속 정처 없이 흘러가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냥 눈 뜨니까 밥 먹고 피곤하니까 자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사는 것도 뭐 나름의 뭐 살아가는 방식이라 볼 수 있는데 뭔가 내가 자존감이 떨어졌다 해가 뭔가를 잡아야 돼. 요즘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델 리포터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하루 이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이제 연대기 순으로 이제 시간 순으로 적는 거 있잖아요. 네. 자꾸 뭔가를 실천해 봐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네. 특히 자전거 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뭐뭐 해야지. 뭐뭐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백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서 갑자기 입 벌어쳐 나는 말이 내일 뭐 해야지 해야지. 인간이 제일 쓸데기 없는 말이 저거예요. 해야지 해야지. 해야지가 아니라 한다라고 해야 돼. 해야지는 바램이야. 바램. 한다는 게 아니라. 바램이기 때문에 항상 바램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이어트도 내일 다이어트 해야지 하면서 나이 다이어트 하는 거 봤어요? 못해. 내일 공부해야지 하면서 내일 공부합니까? 똑같아 어제나. 이 목표나 어떤 그런 내가 계획 같은 거는 명확해야 돼요. 바램으로 끝나면 안 돼. 네. 영어로 치면 위시가 아니라 머스트로 가야 됩니다. 해야 하는 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바라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해 나가야 돼요. 돈을 벌든 뭐 책을 보든 뭐라든 자꾸 해 나가야 돼. 인생을 제가 얘기하는 게 인생을 좀 약간 지루하게 만드는 시간을 좀 없어야 돼요. 네. 좀 인생을 좀 부지런하게 사는 습관을 좀 많이 길러야 돼. 이게 백수든 백수가 아니든 간에. 특히 저는 TV를 보는 걸 제일 별로 안 좋아해요. TV가 자존감 떨어지기 최고봉이야. 네. 그래서 계속 뭔가 해보는 게 중요하고 아까 얘기했던 처럼 바보 상자를 멀리 할 거야. 바보 상자나 SNS를 멀리 할 거야. 저는 이거 두 개 다 아는 사람 치고 자존감 높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보 상자는 점점 바보 상자가 되고 있어. 바보 상자로 얘기했지만 이게 뭡니까? 네, 이겁니다. 그냥 바보 상자로 하겠습니다. 대놓고. 왜냐면 바보 상자 짓을 하고 있잖아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뭐 공중파 채널을 뭐 어디 한 군데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게 세 군데 전부 다 지금 돌아가면서 바보 짓을 하고 있어요. 추해질 대로 추해져 버렸습니다. 제가 이 바보 상자에 대해서 한번 신랄하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다 공감했잖아요. 그 실효력 없었거든요. 실효력 없었어요. 앞으로 이 바보 상자는 더 바보같이 짓을 할 거예요. 왜냐? 정상적인 방식으로 이제 시청률이 안 나오니까. 지금 TV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게 지금 반증이 되는 게 뭐냐 하면 TV에서 뭐
이제 예능이나 아니면 드라마 같은 경우 PPL 떡칠해 놨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드라마를 보라는 건지 PPL 광고를 무슨 홈쇼핑도 아니고 뭘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 아예 대놓고 상표를 보란 듯이 상표를 보란 듯이 하잖아요. 주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아 그러면 그럴 거면 아예 광고한다고 얘기를 하든가. 그것도 아니야. 아예 대문짝만하게 보여줘요. 아니 무슨 홍삼 광고를 하잖아요. 그럼 밥상에도 홍삼이 있고 냉장고에도 홍삼이 있고 밥 먹을 때도 홍삼을 먹고 탕비실에도 홍삼이 있고 다 있어요 이게. 노골적으로. 그리고 SNS 같은 거 보면 다 잘 나가잖아. 아니 SNS 보면 못 나간다고 얘기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못 나간다. 나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니 SNS 보면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아. 다른 세상에. 야, 분명히 한 하늘 아래 대한민국에 사는 게 똑같은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세상 같아. 유토피아 같아요. 유토피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보면 이런 거에 노출된 사람들이 많잖아. 이런 거에. 근데 문제가 이런 것들을 고지곳대로 믿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고지것들을 믿으면 안 돼요. 네. 고지것들을 믿으면 안 돼. 얼마나 거짓말이 많은데. 얼마나 페이크를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멀리 해야 됩니다. 물리적인 거죠, 이거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모를 생활하고 메모를 이제 생활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기 그 서비스도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옛날 같지가 않아. 차라리 요즘 하는 것보다 옛날에 했던 그 웰메이드 드라마 있죠. 그런 거를 사실 차라리 하는 게 조회수가 더 잘 나와요. 지금 보면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요즘 했던 드라마 그 하이라이트 조회수보다 옛날에 했던 드라마 조회수가 훨씬 더 많이 나와. 유튜브 보면 배 이상 많이 나와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우리 사람들이 이제 약간 뭐라 그러지 역주행처럼 옛날 드라마를 우리 찾는 사람이 많았어요. 요즘 드라마에 대한 갈증은 옛날 드라마 찾는단 말이에요. 정작 요즘 드라마 막 지금 찍고 있는 건 안 봐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메모를 생활하고 실천하는 거. 요즘에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펜은 안 들어요. 펜은 안 들어. 뭔가 종이로 글 쓰고 이거를 뭔가 문자화 시키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사람들이.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합니다. 손발이 불편한 게 아닌데. 이 메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수첩하고 종이 펜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안 하잖아. 여러분들 지금 사람들이 기억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스마트폰 쓰면서. 우리가 살면서 뭔가 기억하고 메모해야 되는 것도 스마트폰 대신해주고 필요가 없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안 써요. 머리를 안 쓰다 보니까 기억력이 떨어져. 기억력이. 그래서 여러분들 뭐 검색해서 뭐 많이 보긴 하지만 그거 기억합니까? 기억 못할 거야. 유튜브 영상 그렇게 많이 보지만 볼 때만 알지 시간이 지나면 까먹어요. 그 한두 명 그런 게 아닐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3시간 도 유튜브 이렇게 줄기차게 보는데 자고 올라오면 다 까먹어. 뭘 봤는지. 요약이 안 돼요. 그냥 보기만 할 뿐. 이 지식화 되지 못하는 거야. 데이터화 되지 못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남기거나 데이터화 시키려면 메모를 해야 됩니다. 메모를 하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메모를 하면 우리가 수첩이 있잖아요. 메모를 해놓으면 수시로 꺼내볼 수 있단 말이에요.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영상물보다 문자화된 것을 더 기억을 더 잘 해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상으로 본 거는 그 보고 나서 일정 시간 지나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근데 문자화된 거는 굉장히 머릿속에 굉장히 강하게 오래 남아요. 예를 들어 그런 거야. 뭐냐면 그 공부해 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라진이나 노예 사는 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왜 예를 들어서 이제 온라인 강의, 동영상 강의를 그냥 듣기만 하잖아요. 듣기만 하면 머릿속에 남는 거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게 기억력이 남는 이유가 그 보면 강사분들이 있죠. 그 온라인 강의에 나온 강사분들이 그냥 판서 같은 거 안 적어주고 그냥 읽기만 하고 얘기만 하면 그걸 지식화해서 활용하는 사람들 드물 거예요. 근데 그분들 어떻게 합니까? 칠판 같은 데 적어놓고 하자. 여러분 필기할 거 아닙니까? 그 만약에 동영상 보거나 기억 안 나는 게 필기나는 거 정리해서 볼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화 시키잖아요. 이미 공부를 한 거 해본 사람들은 이 문자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 겁니다. 이 적는 거에 대한 힘이. 왜냐하면 우리가 천재가 아니잖아요. IQ가 160, 170. 160, 170. 안 되잖아. 보통 대한민국 한 평균은 110일 거예요. 아, 107일 거야, 107. 근데 상당히 높은 건데, 보통의 머리면 한 번 보면 다 까먹어요. 까먹는단 말이에요. 까먹기 때문에 적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웃긴 게 그런 거잖아. 우리 예전에 공부할 때는 어떻게든 외우려고 막 그렇게 깜지 써가면 적었던 사람이 왜 성인 돼서 안 적어요? 자꾸 스마트폰이 기대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뭔가 기억해야 되는 걸 까먹고 살잖아요. 망각을 한단 말이에요.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도 안 적잖아. 안 적으면 까먹어요, 여러분. 나이 먹을수록 더 까먹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디지털 치매라고 들어봤죠? 그게 젊은 사람한테 옵니다. 잠깐 생각났던 게 시간 그냥 얼마 안 흘렀는데 금방 까먹어요. 저도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스마트폰으로도 좀 메모를 하고 종이로도 메모를 해요. 저는 지금 여러분 방송하는 중간에도 메모합니다. 한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화면 안 보이는데 제가 한글 메모장이랑 한글을 같이 해놔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안 보이는 거, 뭐 아이디어 같은 게 있으면 한글로 해놨다가 썰 같은 거 이제 할 게 없으면 거기서 빼와가지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메모의 힘을 절대적으로 많이 빌리는 사람이에요. 메모가 없었으면 이렇게 썰방을 줄기차게 유튜브에 이렇게 5-6개씩 못 올려요.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유튜브 전체를 봐도 일주일에 뭐 한두 개 정도 올라오는데 이 사람은 하루에 4개씩 5개씩 올려. 보통 여러분 녹음이나 녹화도 나쁘지 않지만 저는 메모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해요. 메모만큼. 왜 녹음이나 녹화는 까먹어요 사람이. 해놓고 까먹는 경우 굉장히 많아.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어떤 그 지식을 데이터화 시키고 이걸 오랫동안 남기려면 문자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특히 적어서 문자로 만드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거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아, 저는 글씨가 악필입니다. 귀찮습니다. 그 핑계입니다. 이게 뭐 괜찮다고 이게 몇 자 적는 게. 시간을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꾸 뭔가를 적으면서 기억하면서 지식화 시키면서 계속 보면서 이걸 머릿속에 주입을 하고 이걸 뭔가 실천하면서 성취감을 맛보는 행동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적고 그냥 해야지 하고 하는 거고 적어놓고 뭔가를 해야지라고 마음먹는 건 굉장히 틀려요. 이게 실천력이 강한 사람들은 항상 적어요. 이거 팩트입니다, 여러분. 뭔가 굉장히 부지런하고 뭔가 자기가 이제 목표하는 거 성취하는 사람들은 많이 적습니다. 꼼꼼히 적어요. 적습니다. 서울대 가신 분들 엄청 많이 적어요. 적으려고 태어났나 싶을 정도로 엄청 많이 적습니다. 적는 게 일상화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 사람들이 진짜 펜 하나 안 들어본 사람들 굉장히 많아. 펜 안 드는 사람들, 특히 백수분들 중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그냥 키보드로 그냥 마우스 커서만 끌적거리지 뭐 펜을 들어야지 뭔가 적어봐야지 했던 사람도 아무것도 없어. 안 적으니까 실천을 못 하는 거예요. 안 적어야 실천을 못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내 인생에 현실적인 발전이 없고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알았던 것도 까먹게 되고 다운그레이드가 되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전자기기 같은 것도 안 쓰면 골동품 됩니다. 머리도 마찬가지야. 안 쓰면 골동품 돼. 자꾸 우리가 머리를 쓰고 자꾸 뭔가 실천함으로써 내가 살아있다는 걸 계속 느껴야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 간단한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조건 돈과 결부짓고 돈. 근데 내가 돈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우리 자본주의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돈 중요하죠. 근데 원래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 내가 팩트로 얘기해. 원래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은요. 원래 자존감이 떨어진 돈이 채워진다고 그렇게 확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돈 덩거리는 사람들 막상 돈이 채워졌다고 그렇게 확 올라가지 않아요. 확 올라 돈이 그렇게 돈이 이렇게 확 채워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뭔가 이 자존감을 높이고 하려면 그냥 내 인생에서 자꾸 뭔가 할 걸 만들어야 돼. 할 걸 만들어 가면서 뭔가 채워 나가야 돼요. 자꾸 흐리멍텅하게 하는 거 없이 빈둥거리면서 자꾸 뭔가 이제 안 좋은 이슈거리나 기사거리 찾으면서 자꾸 그런 걸 이제 가십거리 보면서 시간 때우고 그런 거를 뭐 지나가다 한 번 해볼 수 있지만 자주 하시면 안 돼요. 자주 하시면. 그걸 자주 하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내 자신을 발전시키고 뭔가 해 나가는 것만큼 이 자존감 올리는 것에 있어서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다. 그럼 뭔가 외모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바꿔 나가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뚱뚱하다 살 빼야 돼요. 네. 내가 능력이 갖는 한도 내에서는 바꿔 나가야 돼. 키라는 건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뭐 살 같은 건 뺄 수 있는 거잖아요. 내 환경 안에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든 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내 환경 안에서. 억지로 안 되는 거 부여잡고 막 하라는 게 아니라 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내 환경 안에 할 수 있는 거는 계속 해 나가야 돼. 그래서 조금씩 올려 나가야 됩니다. 조금씩 한 번에 확 올라가야 자존감이라는 게. 그래야지 이 힘든 세상에서 내 자존감 믿고 버틸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자기가 뭔가 인생이 불행한 것들을 자꾸 사회를 핑계거리 찾잖아요. 물론 사회가 잘못됐고 이 대한민국이 비정상적인 거 맞아. 근데 이 와중에도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발전적인 사회 사람들은 굉장히 발전적으로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가 대한민국 살기 어렵다, 안 좋다고 하는 와중에 새벽부터 와가지고 막 출근하고 부진하게 움직이는 사람 움직여요. 주말에도 일 나가는 사람 일 나가고. 아무것도 안 하면 당연히 사람 우울해지고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약해요. 인간 약하기 때문에 자꾸 뭔가 활동을 통해서 채워나가야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인간은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자존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미루지 마시고 뭔가를 메모해 나가면서 내가 뭔가 못한 게 있으면 자꾸 채워나가시고 뭔가를 좀 해 나가려고 좀 노력해 보세요. 자꾸 아무것도 안 하지 마시고.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이 얘기 듣고 좀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덥잖은 얘기한 게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꾸 이제 자존감 낮은 분들이 좀 보이니까 힘들어도 우리 삶에서 좀 뭔가 해 나가면서 합시다. 네, 그렇게 살아요.
물론 내 인생을 뭐 통째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조금 조금씩 바꿔나가는 건 가능해요. 조금 조금씩 내 안에서 뭔가를 좀 자꾸 뭔가를 좀 이렇게 올려놔야 자존감도 올라가지. 자꾸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올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이게 듣고 좀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번 좋은 영상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